사진에 있는 환자는 첫 수술로 너무 크고 퉁퉁한 소세지 같은 쌍꺼풀이 만들어진 환자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을 좀 작고 얇게 바꾼 환자입니다. 돌출된 눈은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정성 들여서 수술을 해야지만 어색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쌍꺼풀을 좀 작게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미소라인 성형외과 심상백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정도 쌍꺼풀과 쌍꺼풀 재수술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데요. 특히 쌍꺼풀 재수술 환자가 많은데요. 환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수술하기 전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자기 눈 상태나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수술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후회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재수술까지 하게 되는 사례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들이 수술하기 전에 좀 더 정확하고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과 형태적인 특징을 좀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를 최대한 성실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본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쌍꺼풀 수술 상담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아마 첫 수술을 계획하고 이제 알아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눈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형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잘 알아야지만 병원에 상담을 가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수술 상담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술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부 두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쌍꺼풀 수술을 하면 소세지가 될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또는 피부가 저는 얇아서 매몰법으로 쌍꺼풀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 간에 피부 두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피부하고 얇은 피부하고의 차이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눈꺼풀 피부 두께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때문에 두꺼운 피부, 얇은 피부에 대한 걱정은 수술 전에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은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거고, 예를 들면 두꺼운 피부인 경우에는 소세지가 된다기보다는 쌍꺼풀이 잘 접혀 들어가지 않아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좀 더 풀려 나오지 않게 조절을 해준다던가, 반대로 얇은 피부는 쌍꺼풀이 쉽게 생기니까 조금 옅은 라인으로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상담하면서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시고 이야기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소세지가 된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두껍다고 해서 소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세지를 만들게 수술을 한 것이죠. 그거는 수술하는 선생님의 부족함이 소세지를 만들지 피부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의 함몰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술 전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구의 함몰 정도라는 것은 눈썹 뼈를 기준으로 해서 안구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눈썹 뼈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나와 있느냐를 기준으로 안구가 함몰되어 있다, 돌출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쌍꺼풀 수술 그리고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쌍꺼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내용을 좀 잘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상담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진은 안구가 함몰된 유형의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수술 전 사진인데요. 눈썹 뼈에 비해서 안구가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나와 있고 안구가 함몰되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이 만들어지면 위의 눈꺼풀에 파묻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큰 쌍꺼풀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아웃폴드나
소위 말하는 인아웃 폴드 같은 쌍꺼풀을 만들기에는 함몰된 눈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잘 안 만들어지는 눈에 무리해서 아웃폴드나 인아웃을 디자인해서 수술을 하면 그 결과가 자연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함몰된 눈에서는 사진에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안에서 작게 파묻혀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는 전형적인 인폴드의 작은 쌍꺼풀인데요. 이렇게 좀 작은 쌍꺼풀이 이런 환자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만약 이 환자 같은 눈의 조건에서 수술하지 않고 자연적인 쌍꺼풀이 생긴다고 하면 사진과 같이 이런 쌍꺼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생길 만한 쌍꺼풀을 해야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함몰된 눈인 경우에는 몽고주름에 비해서 안구가 안으로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에서는 앞트임을 해서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무리해서 앞트임을 하게 되면 앞의 모양이 상당히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흉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함몰된 눈에서는 몽고주름이 있다고 해도 앞트임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앞트임을 해서 어색함이나 흉터와의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수술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재수술을 받은 환자이긴 한데요. 안구가 상대적으로 돌출된 유형입니다. 눈썹 뼈에 비해서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쌍꺼풀이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작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쌍꺼풀이 의도한 것보다 크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밀고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밖으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위의 눈꺼풀이 쌍꺼풀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했던 쌍꺼풀이 겉으로 많은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꺼풀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처음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 또 돌출된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쌍꺼풀을 좀 작게 디자인하고 작은 쌍꺼풀을 의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돌출된 안구에서는 쌍꺼풀이 잘 접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출된 눈에서는 쌍꺼풀 라인이 풀리기도 쉽고 깊게 찝혀서 진한 쌍꺼풀이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접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요. 풀릴 것을 예상하고 좀 깊은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너무 깊은 쌍꺼풀로 소세지 같은 쌍꺼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너무 깊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옅은 라인, 느슨한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풀리면서 겹주름 같은 어색함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출된 눈은 결론적으로 쌍꺼풀이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깊게 찝혀서 크고 퉁퉁한 소세지가 되기도 쉽고 풀려서 겹주름으로 만들어지기도 쉬운 눈 형태입니다. 때문에 돌출된 눈은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정성 들여서 수술을 해야지만 어색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쌍꺼풀을 좀 작게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있는 환자는 첫 수술로 너무 크고 퉁퉁한 소세지 같은 쌍꺼풀이 만들어진 환자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느슨하게 풀어서 쌍꺼풀을 좀 작고 얇게 바꾼 환자입니다. 돌출이 된 눈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웃폴드나 인아웃폴드가 가능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흉터도 있고 이제 수술을 좀 어색하게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눈이 좀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세미 아웃이든 약간 아웃폴드 같은 쌍꺼풀을 의도해도 무리 없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